갈등 구축, 미국과의 외교 회복을 이뤄내는 등의 외교적 성과를 내어도 야당은 대통령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야당은 임기 초부터 대통령 탄핵을 위한 각종 사건들을 들고 와 헐뜯었습니다. 정부로서가 아닌 뒤떨어진 인격체로서 대통령을 규정하며 비난하는 등 정치의 비본질적인 일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으로 하여 대통령의 본질적인 역할인 국방, 치안, 외교, 안보 관리의 측면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작년 9월 44년 만에 중국 공산당이 태평양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삼킬 만큼 위험한 ICBM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과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해상연합훈련을 했다는 사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한 사실, 그리고 11월에 김정은이 북한의 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세계 3차 대전이 임박했으니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던 국민들이 몇이나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국가 안보와 군사력을 강화시켜 실질적인 전쟁 준비를 위한 여야당의 통합된 움직임을 추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쟁 역량과 안보 역량을 약화시켰습니다. 북한의 드론에 대비할 수 있는 드론 예산,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초급 장교복지 예산, 북한 미사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킬체인 예산, 방어체계 예산, 응징 보복 시스템 예산을 모조리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잦은 탄핵 시도. 야당은 수십 차례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계엄 이전에만 대통령 인사 탄핵 시도를 22번 하였으며 계엄 이후까지 합하면 29번 시도하였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되었고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의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시켰습니다. 야당은 또한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던 감사원장과 검사까지도 탄핵시켰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기밀 유출 사건을 조사하던 중이었는데 탄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탄핵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와 일맥상통하게 현 야당의 대표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대통령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정 운영을 의도적으로 막고 파괴시키는 행위며 자신의 당에 유리하게 국정을 운영하라는 부적절한 의도가 가미된 반국가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야당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음으로 계엄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계엄의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국민이 국회의 독재를 감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하는 것.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선거 부정 문제를 핵심 문제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는 290명, 국회에는 필요 최소한인 280명의 병력을 투입하셨습니다. 둘째, 정권 유지가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하는 것. 전국 비상계엄이라면 수만 명의 병력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은 소규모 병력만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비상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과 직원들은 신분증 확인 후 국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도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투입된 병력을 시민 수천 명이 에워싸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은 철수 지시에 따라 시민들에게 인사를 한 후 물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불법 계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엄은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사태 시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계엄을 내렸는가, 국회와 선관위의 병력이 투입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계엄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자가 군을 동원해 정권을 잡으려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은 대통령께서 자신의 직분에서 내린 결정이셨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하여 헌법은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전쟁이 아니더라도 심각한 국가 위기가 발생하면 계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국은 과연 준 전시에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최근의 국제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연합훈련, 중국의 대만 포위훈련, 김정은의 전쟁준비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동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을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각자가 진지하게 숙고해봐야 합니다. 국내 상황도 위기입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 및 예산 봉쇄, 반도체, 원전, 방산산업의 셧다운으로 외교 고립화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잔존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정치적 편가르기로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해왔습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국가 내실을 튼튼하게 다지고 있는데 국회는 부국강병을 위한 입법은커녕 언론 플레이로 네 편 내 편 정치적 편가르기나 하면서 외세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전쟁 도발과 준비에도 우리나라 국회는 전쟁 대비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